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변동성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늘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오후를 저희가 만났고요. 그래도 다행히 코스피 지수가 방송하는 사이에 0.4%까지 상승폭을 조금이지만 더 높였고 HLB가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코스닥 지수도 0.13%로 약보합권까지 조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장에 대해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 지금부터 세워드릴게요. 레볼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저희가 사실 가장 기다렸던 결과는 미국의 CPI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뿐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이거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내용들은 다 아실 거고요. 네. 예상보다 조금씩 다 상회했다. 물가 잘 안 빠집니다. 네. 이게 이제 현실인 것 같은데 시장 반응도 똑같습니다. 그래, 물가 잘 안 빠지지만 그렇다고 뭐 큰 폭으로 올라?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분위기가 더 큰 것 같고 게다가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에너지도 조금 오르고 중고차, 의류 이런 거 조금씩 올라도 더 중요한 게 쉘터는 빠졌다. 그러니까 조금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 쪽의 변화, 렌트 관련된 쪽들은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쪽들이 그래도 골칫거리였는데 알터니가 좀 빠진다는 느낌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상은 조금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다 올랐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강하게 반응했던 게 그런 변화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저희가 보는 상황들은 뭐 지난달 대비해서 요만큼 이제 네. 이거는 지난번 물가가 높았을 때 나왔던 부분들이고 큰 기조로 쭉 하고 어느 정도 하향세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나왔던 그 경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를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냥 애써 무덤덤하게 갈 길 가자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 주신 내용 핵심만 꼽아보면 CPI가 예상치를 아주 조금 상회했다. 그런데 증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게 시장의 또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S&P 500 지수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결국 시장이 이 물가에 대한 영향력,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저희가 이 시장 분위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매크로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진다 그랬으면은 아마 미국의 달러는 오히려 강세로 쫙 돌아갔을 것 같은데 강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최근에 좀 밀렸으니까 다시 한번 쭉 돌아가서 뭐 4.2 이상으로 쭉 가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한 4.1 중반대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다음 주 가게 되면 FOMC 회의가 나오겠죠. 네, 그쪽 나오기 시작했을 때 다음 주가 아니네요. 조금 더 그 다다음 주 맞아요. 나왔었을 때 FOMC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2월 CPI 제대로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고 물가 여전히 안 빠진다고 나왔으면은 아이고 거의 점도표가 발표될 텐데 이거 올해 저희 예상 경로는 한 6월 달부터 한 3회 정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점도표에서 좀 당겨서 2회 정도로 축소되게 되면 이건 악재죠.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액션들이 좀 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악재겠는데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쉰 배경 설명을 들어봤고 결국 이번 주에 CPI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뉴욕장에서 국내장하고 연계했을 때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을 꼽으라면 최근에는 이 기업 가장 뜨겁잖아요. 엔비디아. 이틀 연속 하락해서 이제 반도체 끝난 거야 했는데 반등해주면서 뭐 개장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반도체주들도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연계해서 주목되는 게 GTC 2024입니다.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부르는데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아마존, 마이크로 뭐 다 지금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좀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그거보다 엔비디아가 급등하다 보니까 다시 저희 기대감이 오늘 아침에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가자 하고 매매하셨던 분들 당황스럽죠. 그러니까요. 고점에서 지금 다 쭉 밀려버리다 보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약간 속도는 조절이 있어도 가는 길은 가겠다라고 보시면서 너무 이제 아침에 좀 공격적으로 대응했던 부분들에 대한 비중 관리는 필요하시겠지만은
여전히 확장세로 가는 국면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내다보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여파들이 그렇게 밀리겠죠. 네. 그래서 근데 SK 하이닉스가 또 막 꼬리 달기 시작합니다. 지금요.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네. 그냥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올라가면 얼마나 사이좋게 좋겠습니까? 네, 그런 변화가 기대를 해보면서 이 엔비디아 GTC 2024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개발자 회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또 올해 최대로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요? 뜨겁죠. 가서 뭐래도 배워와라. 네. 이런 입장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최근에 요즘에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델 컴퓨터도 그랬고 이번에 오라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좀 작은 쪽에서 뭐 몽고DB 이런 회사들도 보여주는 게 이제 AI가 어떤 식으로 산업이 성장한다고 하는 큰 그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약간 중장기 전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 회사도 이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봅니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 AI 산업에 대해서 먼저 했거든요. 네. 미국에서 똑같이 물론 엔비디아 회의, 이 개발자 회의가 그런 큰 그림을 보여주는 자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얘기를 좀 그런 식으로 빅픽처를 싹 그려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종목들이나 또 국내에서도 그와 연관된 HBM 관련된 단의 종목들은 이렇게 커지는데? 라고 좀 기대감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런 뉘앙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안에서 나오는 얘기 세부적인 내용들은 네. 아마 이제 기술적인 쪽에서 시장에서 영향받는 종목들이나 그런 들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큰 그림을 보여줬으면 훨씬 더 저희가 매매하는데 아니면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그림 보려면은 큰 기업들을 봐야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여기에 참석한다. 최대로 많이 모인다라고 해서 눈에 띄는데 네. 특히 삼성이 HBM 관련해서 이 판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제품을 공개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고 있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판도를 뒤집어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계속 뒤집는다 기대감이에요? 하면서 아니면 진짜로 뒤집을 만한 제품이에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꾸 뒤집다가 그 전이 있죠. 예, 전이 찢어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잘 못 뒤집는 것 네. 같아서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일단 먼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번에 2분기부터 들어갈 HBM3E 네. 이쪽에 대한 일정들이나 우리 엔비디아가 우리 선택했으니까 잘 가고 있어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게다가 HBM4까지도 일정들과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는 선도주자로서 좀 앞서간다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그 안에 아직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2분기 때 HBM3 들어간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얘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성과를 내주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그거 말고 우리가 원래 HBM 원조 맛집인데 제대로 관리 못하다 보니까 상표권을 뺏긴 느낌이죠. 그랬을 때 또 있어라고 하면서 저희가 보통 얘기는 CLX 이쪽 네. 관련된 쪽에서 이제 2.0 다음 쪽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CXL이네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네. 네. CXL 같은 경우도 변화를 좀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좀 크게 해서 엔비디아 쪽에서 우리 좀 써볼까라고 한 쪽에 좀 긍정적인 얘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움직일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은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또 이런 해당되는 IP 회사, 뭐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아이디어만 맞는다 그러면 쭉쭉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안 간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같이 그 얘기 나온다? 그럼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GTC 여기서 또 힌트를 찾을 수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선을 잠깐 좀 옮겨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핫했고 핫할 것도 맞지만 요즘 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쪽이 소외됐던 섹터들의 움직임이잖아요. 네. 특히 오늘은 워낙 종목 장세도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미처 놓쳤던 데서 빵 터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표님이 그렇죠. 생각하시는 소액 섹터 어딜까요? 빵이 아니라 케이크라도 네. 그런 거 계속 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담 빵 네. 터진다고 했더니 케이크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이해하셔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좀 순환매가 확실히 돌아주기 시작해야 시장에서는 지수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네. 저희 입장 쪽으로는 매매할 게 그렇게 많아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질적인 부분에 변화가 나오길 기대를 하면서 네. 말은 조금 있었는데 아직 못 갔다고 생각하는 섹터가 조선주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네. 어차피 약속된 미래고요. 움직임이 좀 무겁잖아요. 무겁죠. 네. 근데 이럴 때는 저희가 좀 묵직하게 담아놨다가 안 갈 때 담아놨다가 반응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럴 때는 왜 그렇다고 해서 매매할 때 보면은 언제까지나 뭐 오늘 잘 보고 있다가 들어가서 뭐 5% 수익 나고 와 이러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잘 기다렸다가 묵직하게 나와서 그 한 번에 쭉 움직여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놓게 되면 10%만 올라가도 수익금이 얼마나 커집니까?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는 쪽에서 묵직하지만 움직일 때는 또 가벼울 수 있겠다. 이런 거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어차피 하반기에는 실적 좋아집니다. 포인트가 지금 조선주에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종목으로 그럼 한 번 더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종목하면 뻔합니다. 조선사 몇 개 없는 입장 쪽에서 네. 그래도 하나 선택한다고 하게 되면 삼성중공업. 월봉상으로는 11,000원대까지 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물론 언제 턴어라운드가 그쵸. 부각받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언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네. 흐름들 이거 봤을 때는 기대는 계속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외 섹터 중에 조선주 묵직하지만 지금 좀 담아둘 필요 있겠다. 삼성중공업을 선택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3월 증시 저희가 전반적으로 오늘 좀 보고 있잖아요. 네. 큰 그림에서 주목할 이벤트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당장 내일이죠. 네. 예, 내일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쪽을 무난하게 잘 넘어갔으면. 네. 근데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현물이 이제 쭉 사던 기조가 있다 보니까 내일 또 선물 가지고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추세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다라고 보면서 다행이네요. 예, 그래야죠. 예. 그들이 사놓고 그들이 엎어버리면 그게 그쵸.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그래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죠. 이거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조금 미묘한 얘기를 던졌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휴전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맞아요. 든가. 예,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혹시나 이런 일정들이 붙어져서 서방 쪽과도 합의가 되고 이런 기조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또 관련된 재건 관련주들 또 지금 오늘 처음으로 움직이는데 처음이 아니죠. 오랜만에 움직이는데 네. 이게 추세적으로 가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18일, 19일 날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재팬 네. 금융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우에다 총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일단 물가 목표치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돼야 금융정책의 변화가 들어오겠다라는 쪽인데 혹시나 봤다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돌리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시장에 조금 변화가 파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제 GTC 컨퍼런스 엔비디아 관련된 쪽이 18일 날부터 있을 네. 거고 또 21일 날 같은 경우는 FOMC 관련된 파월 기자회견 있는 것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일정들 봤고요. 자, 이제 오늘장 이 종목 김민수 대표의 선택 종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목 하나요? 네. 한 개만 골라주시죠. 네. 최근에 좀 올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한솔아이온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 올라와서도 환기 종목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거래 붙으면서 새롭게 레벨업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 어떤 그 ASML이나 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협력해서 나오는 실적 흐름들 올해는 본격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 한솔아이원스 김민수 대표의 선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자, 오늘 일장 정리해드렸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